안녕하세요. 민정입니다. 2022년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모두 잘 보셨죠? 아마 열심히 지금 면접 공부하시고 또 면접 메이트 같이 공부할 메이트도 찾으시고 뭐 여러 유튜브도 아마 보실 것 같아서 오늘은 필기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개인이 했던 방법이지만 참고되시라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한 방법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 아마 면접할 때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을 물어봤다라든지 이런 태도라든지 복장 이런 부분들이 올려져 있는 유튜브는 많이 있지만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는 조금 찾기가 저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고시 기획 핵심 기출 백제를 구입했습니다. 이걸 구입한 이유는 보통 관광통역 안내사를 한 언어를 따면 대부분 다른 언어도 따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같이 되어 있어서 그런 다른 언어를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도움이 돼서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요. 우선 책을 보지는 않았어요. 먼저 책은 안 보고 먼저 오디오 파일을 미리미리 다운받아서 이동할 때마다 그냥 쭉 들었습니다. 보통 필기 시험이 끝나면 2달 정도의 시간이 들거든요. 2달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은 이 책을 보는 시간으로 그리고 평일에는 오디오를 듣는 시간으로 오디오에서 제가 만약에 어떠한 부분이 있었을 때 일본어가 캐치가 안 됐다. 그럼 그런 취약한 부분을 체크해놔서 책이나 유튜브를 다시 보고 공부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보통 외우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책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행동할까? 어떤 단어를 제가 구사하면서 말을 할까? 예를 들어 서울타워가 나왔어요. 그러면 서울타워에 대한 대답을 하기 이전에 서울타워에 대한 저의 지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에는 남산타워였고 지금은 타워로 바뀌고 드라마 촬영도 많이 되고 야경 야경 보러 아니면 데이트 코스로 그리고 또 서울타워의 색깔이 변하는 기둥의 색깔 그런 부분들, 그런 미세먼지를 알려준다. 이것은 뭐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통천각이 날씨를 알려주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연관을 시키면서 또 자기 나라, 그러니까 일본인에게는 이제 일본에 대한 그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좀 덧대서 스토리텔링으로 연습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백제 역사는 뭐 부여의 한 달 살이를 갔다라든지 뭐 백제는 나라시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든지 그 상황 대처 부분에서는 사과는 하되 이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제 거절도 예의 바르게 하는 일본인들이 이제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좀 빙빙 둘러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조금 음, 독도는 누구네 땅이라고 생각해? 라고 만약에 물어봤다면 죄송하다. 근데 저는 한국인으로서 똑같이 한국 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당신이 일본인이어서 일본 땅이라고 말씀하듯이 비슷한 것 같다. 이건 서로의 가치관을 좀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부드럽게 풀어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한 어, 뭐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역사 문화 해설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각 곳에. 그래서 그런 해설 가이드를 신청해서 조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들 실제 어쨌든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여쭤보고
궁금한 거에 대한 질문들, 조금 내가 이런 부분을 질문했구나라는 거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재청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이런 거는 그냥 킬링 타임용으로 조금 들었고,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오디라는 거를 개발했잖아요. 여기 많은 그 관광지 정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관광통역은 사실은 이런 역사 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트렌드도 다 같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최신 정보라든지 또 뉴스 부분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추천해 드릴게요. 좀 제가 봤던 것 중에 이제 좋았던 것이 이제 이 김성강 선생님께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유튜브. 그리고 이분은 제가 자격증을 따고도 좀 밴드에 들어가서 이렇게 따로 좀 뉴스 같은 것도 올려주시고 해가지고 요즘도 많이 듣는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뵌 적은 없고 이런 분이 계시구나. 왠지 제일교포 같다 이런 느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투어 파인더즈는 젊은 분들이 면접 할 때 이제 궁금했던 것들 있잖아요. 면접실이 어떻게 되어 있고 구성이 어떻게 기다리고 어떤 면접관이 있었고 등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아쉬웠던 거는 일본어가 없었다는 거. 여기서 이제 일본어 면접 메이트를 구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근데 너무 친절하시게 그 일본어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데 두 분 직접 연결해 주신다 해가지고 저는 그분과 매일 전화 통화하면서 서로 이렇게 한 30분씩 면접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고마운 곳입니다. 그리고 일본어로 한국 역사를 정말 잘 설명해 주시는, 근데 조금 지루하긴 해요. 근데 이 화남 채널이라는 그 유튜브가 저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한국어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일본어로는 뭐라고 표현하지? 라는 그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에서는 뭐 예를 들어 인지네란을 이렇게 뭐 분로그네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보통 이제 관광통역 안내사의 이런 그룹톡 같은 게 막 전날 뭐 그 전부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정보 공유하고 하잖아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이게 이틀에 걸쳐서 면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무슨 질문 나왔어요? 무슨 질문 나왔어요? 어떤 거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막 해주시는데 만약 그날 면접이 아니라면 그거는 사실 다음날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단톡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음, 저는 일요일 날 면접이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면접한 내용들이 하나도 안 나왔고요. 오히려 제가 공부했던 부분들, 그냥 조금 덜 봤던 부분들을 챙겨서 보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치우치지 마시고 그냥 마이웨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통역사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면접 당일날 어떤 분위기였다라든지 어떤 식으로 진행됐다 이런 거 궁금한 것도 코멘트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선에서 답변해 드릴게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